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수학 공부에 동기를 부여해주고 또 무엇보다 이 살아있는 공부의 꿀팁을 전해드리는 수학을 알려줄게요. 요즘 그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수학 멘토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수학 공부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계세요. 오늘의 멘토도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겠죠? 오늘도 기대도 됩니다. 그래요. 오늘도 엄청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가 그 초중고등학교 네. 수학을 한 12년 정도 배우는데 이 정도만 배워도 수학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갑자기 배가 아프고 네네. 온몸이 쑤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학 안 하려고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과목인데 네. 이분은 대학교도 또 석사도 수학으로 했어요. 게다가 박사 과정도 수학으로 밟고 있는 분입니다. 우와, 이분이 정상이 아니시고. 정상이 아니긴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 반전이 있어요, 인생에. 어떤요? 또 뭐냐면은 또 어렸을 때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오, 진짜요? 그러다가 서서히 또 수학을 좋아하게 된 이런 노하우들을 또 많이 뽑아냈습니다. 네.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수학 관련 학과를 진학했다고 해서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건 아닐 거거든요. 네. 뭐 하다 보면 어려웠던 것도 있을 거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을 건데 그것을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수학을 보는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놨다가 힘들어질 때 좀 참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학을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해 왔다는 오늘의 멘토. 과연 어떤 수학 꿀팁을 전해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함께 불러주세요. 수학을 알려줄게. 공식만 이제 외우고 네. 앉아 있으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자신만의 이제 오기를 가지고 수학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고 자, 반갑습니다. 정윤담 씨. 반갑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부산에서 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는데, 자, 우리 또 기대가 많이 돼요. 드디어 우리 수학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수학을 잘해야 이 박사 소리를 들을지 저는 상상이 안 돼가지고, 직접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수학 박사는 아니고요. 예. 지금 박사를 위한 과정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곧 박사. 곧 박사보다도 준박사? 준박사로? 예, 예. 전공은 이제 응용 수학 중에서 수리생물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산 자원량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관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좀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그 혹시 갈치 좋아하시는가요? 갈치 엄청 좋아하죠. 뭐 갈치조림, 갈치구이. 네. 예. 이제 그 갈치의 어획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갈치의 어획량이 계속 줄다 보니까 심각한 상황까지 도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갈치를 지속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어획량을 지속적으로 유지,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 전략들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 이제 수학 분야에서 최적화라는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 이 최적화라는 방법에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이 적용이 되거든요. 배웠었나요? 고등학교 때? 저는 당연히 기억나요? 배웠고요. 예. 그럼 가세요, 아마 계속.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학생들도 네.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예. 네,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개념이 어떤 제한된 닫힌 구간 내에서 함수의 양끝 값을 구하고 그 구간 내에서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가 되고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가 되는 게 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입니다. 네. 이제 그거를 저희 분야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이제 어획이란 것이 365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한된 조건 아래서 이제 갈치 최대 어획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편하게 갈치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또 수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그렇죠. 거기다 우리 정용담 씨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제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당연하죠.
근데 이게 조금 궁금한데 그 수산자원 관련된 걸 공부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수학 공부 자체를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늘다 보니까 이제 학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거든요. 이제 학문이란 게 이제 공부 자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느냐까지 고려하는 게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어떤 통계 자료를 봤는데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이 1위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산물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이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데 이러한 수산 자원을 계속 유지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데 수학이 좀 도움이 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이 그렇게 선택이 되어진 것 같아요. 혹시 회를 좋아하셔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예. 없지 않아 좀 있긴 네, 있죠.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미래에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과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제가 잘 이해가 됐고요. 네. 근데 요거 하나 궁금해요. 또 수학 박사님이시니까 과연 이 어렸을 때도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는지 궁금합니다. 절대 아니고요. 네.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아, 싫어하셨어요? 네. Congratulations. 반갑습니다. 이런 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또 축하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학을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고 잘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죠.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인문계에 진학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수학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좀 마음 잡고 한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뭔가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비법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라는 강력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몇 개 좀 소개해 주시죠. 잘 안 알려드리는데 그래도 좀 하나 알려줘. 미래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지금 현실에 닥쳐 있는 분들도 좀 걱정해 주세요. 네. 딱 하나 꼽자면은 네. 일단 다양한 내용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학 알려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뭘 다양한 걸 공부하라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다름이 아니라 예. 이제 공식만 이제 외우고 네. 앉아 있으면은 별 재미가 없잖아요. 뭐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무슨 일이든 공부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만 그 일이 하고 싶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전 학창 시절에 이제 수학에 관련된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 적용 사례 같은 이제 관련 내용들을 찾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몇 가지 들자면은 지나가는 중학생 잡아서 얘기하면 알만한 공식 있지 않습니까? 네. 피타고라스 공식이라고.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외우면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을 높여서 외우기 위해서 이제 그 피타고라스에 관련된 뭐 일화라든지 이제 관련 내용들을 찾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피타고라스 뒷조사를 하고 다니셨네요. 어떤 분인가? 공문이 따라다니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잘 알만한 내용인데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중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저명한 수학자인 가우스가 발견한 공식이거든요. 이제 가우스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계속 떠드니까 얘들을 조용히 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문제를 하는데 1부터 100까지 합의 값을 구해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내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가우스가 그거를 1 플러스 100, 2 플러스 99, 3 플러스 98 쭉쭉 해가지고 5050이라는 답을 바로 이끌어낸 거예요. 와, 그 짧은 시간에요? 네, 그 짧은 와. 시간에. 근데 더 놀라운 건 무려 가우스가 그때 10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재네. 예.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수학에 이제 좀 흥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인강도 찾아보고 이제 스스로 문제집도 찾아보고 그래서 계속 흥미를 갖다 보니까 이제 성적도 저절로 이렇게 오른 것도 보이고 예, 굉장히 좋았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최대한 스스로 이렇게 얻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야, 이것도 뭐 굉장히 또 특이한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관련 자료를 많이 찾는다고 해서 수학을 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몇 개 더 꺼내 놓으세요. 예? 그럼 제가 큰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큰 거. 네. 네, 큰 거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저만의 이제 3단계 학습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개념을 2번 이상 정독해라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참고서나 이제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내용들이 교과서보다 훨씬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간과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어려워서 문제를 잘못 풀거나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이제 교과서를 2번 이상 정독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교과서 안에 내용들이 다 줄글로 돼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분명히 읽기 싫어할 거예요. 저도 읽기 싫었지만.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일부러라도 그렇게 개념을 정독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걸 또 2번 이상을 읽어가면서 네, 아, 그렇죠. 어떤 개념이지 하고 더 집중한다는 얘기네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든 오기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그런 뉘앙스를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건데요. 이제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전에서 이제 발휘가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막 100문제씩 풀면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아, 다행이네. 어느 정도 문제 푸는 게 적당한 것 같으세요? 이제 문제집을 난이도별, 유형별로 한 하루에 30문제씩 풀어보는 겁니다. 30문제요? 예. 수능에서 수학 영역의 총 문제수가 30문제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한 포맷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서 수능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30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0문제 푸는 거에 좀 익숙해지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꾸준하게 30문제씩 풀어라. 요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됐는데 자, 마지막 단계는 뭘지 또 기대가 돼요. 나만의 문제집을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문제집을 만들어라. 네. 이제 풀이 과정을 나만의 공책에 하나도 계산 하나 빠짐없이 적는 건데요. 예.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통의 학생들의 이제 문제집을 보면은 네. 과연 이게 무슨 문제를 푸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냥 낙서장처럼 풀어요. 맞아요. 예, 계산도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틀렸어요. 그럼 본인이 어디서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문제집을 전혀 몰라요. 그러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책에다가 풀이 과정을 싹 다 적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어디서 틀렸고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거를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절약이 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예. 야, 이 3단계 학습법 아주 엄청난 이 또 공부 노하우를 하나 전수해 주셨는데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학 친구들한테 이거 하나만은 내가 꼭 얘기하고 가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전해 주세요.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수학이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구나, 필요한 과목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 꿈도 이제 수학 교육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제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학 이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분명히 힘들 수 있지만은 이제 수학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자신만의 이제 오기를 가지고 수학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고 이제 수학 안에서 이제 재미도 찾을 수 있고 저처럼 꿈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수험생을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했던 시도들이나 이제 방법들이 이제 수학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수학을 싫어한 상태에서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수학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는지 정말 이 생생한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 수학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정용당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는 진짜 공감대가 확 형성되는 것 같았는데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구나. 대단하신 분이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좀 힘들고 어려운 그 수학도 딱 이분은 딱 만나자마자 네. 너 수학이야? 내가 너 좋은 점 찾아줄게. 약간 예전에 네, 송강호 네, 씨처럼 네. 그러면서 이 오기와 이 끈기를 가지고 그러네요. 끝까지 해서 찾아낸 거 아닙니까? 싫으면 나는 싫어하고 딱 등 돌리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인가 좋은 구석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찾아봤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의 일생을 한번 쫙 훑어보고 가우스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공식을 알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살아있는 수학 공부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혜수 선생님은 오늘의 멘토 어떻게 보셨어요? 참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수학자의 일화를 알면서 그 수학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그 네. 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 수학자 데카르트의 일화가 아주 유명한데요. 어느 날 이렇게 누워서 천정을 보고 있는데 파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X좌표, Y좌표를 정리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면 수학이 훨씬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 수학 그 일화를 알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렇게 뭐 다양한 어떤 배경, 수학사적인 배경을 알고 공부하면 흥미가 더 생긴다는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더 인상 깊게 본 것은 사실 그 교과서 정독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공부해봐라라고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요약된 것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그게 분명히 개념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저는 인상 깊게 들었고요. 사실 이런 배경들을 예전에는 평가에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요새는 수행평가라고 해가지고 뭐 수학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오는 활동도 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책을 통해서 그런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요새는 뭐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어떤 꿈도 찾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공부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기본을 좀 충실하게 했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 수학을 알려줄 게를 통해서 수학에 숨어있는 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원리, 재미있는 공식에 접근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좋은 방법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보는 그런 순서죠.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어떤 고민을 들고 오셨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이성호 군입니다. 수학에 관심이 많은 것과 같이 장래 희망이 또 수학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좋아하는 과목도 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을 재미있어하는 성우는 과연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늦은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성우. 벌써 8시가 넘은 늦은 시간. 검도학원까지 다녀왔으면 조금은 지칠 법도 한데 아직 쌩쌩한 모습. 옷 갈아입고 씻어 일단. 알았지? 화장실 가서. 많이 안 힘들어요. 제가 다 배우고 땀이 나는 것도 있지만 재밌어요. 한번 흥미가 생기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들도 전부 성우가 원해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학습부터 피아노, 수학, 검도학원까지 모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 8시가 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2학년인 성우, 어린 나이에 소화해내기엔 조금 무리한 스케줄 같기도 한데 어머님, 성우의 하루 일과가 너무 빡빡하지 않나요? 저는 가끔씩은 오히려 성우한테 학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된다고 말할 정도인데 다 계속 하겠다고 하고 또 특별히 그 일정이 늦게 끝난다고 해서 막 지쳐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는 경우는 또 별로 없어서 재밌게 하고 있고 되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이다 하더라도 지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인 걸 네. 감안했을 때 어머니랑 좀 성우랑 이야기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최대한 그래도 저녁 먹기 전에는 집에 들어와서 네. 식사 후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원해서라곤 하지만 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성호. 엄마도 학원 몇 개 정도는 그만 다니라고 설득까지 했지만 성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1학년 2학기 됐을 때 수학학원을 어느 날 갑자기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놀랬고 그냥 이렇게 흘려버렸는데 그거를 한 2-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보내달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아, 정말 가고 싶은가? 아, 정말 배우고 싶은가 싶어서 의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때는 1년 전 성호가 아직 1학년이던 시기.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요. 학원? 무슨 학원? 수학 학원이요. 1학년이 무슨 수학학원이야. 가고 싶을래. 학원 다니고 싶어요. 학원? 네. 전에 말했던 그 수학학원? 네. 그래? 수학학원이 그렇게 가고 싶어? 응. 한번 생각해 볼게. 또 반대 경우는 많이 봤죠. 그러게요. 수학학원 그만 다닐래 어. 이런 건 많이 봤는데 다니고 싶어요는 우선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보내달라고 하는 학생도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그쵸. 또 보내달라고 하면 그래 하면서 바로 또 보내주시는 어머니들이 더 많은데 바로 보내주시지도 않은 거예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가고 싶었을까요? 수학이 재미있고 꼭 배우고 싶어서요.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틀렸는데 들리기 싫어서 수학 하나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야 똑똑해지잖아요. 잘하고 싶은 욕심은 분명하네요. 더 잘하고 싶고 똑똑해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참 기특해요, 애기가. 수학에 대한 흥미도 많고 열정도 넘치는 성호. 이 정도면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엄마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고민은 저희 아이한테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사실은 제가 제 자신 때문에 고민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한글을 배울 때도 그냥 스스로 어린이집에서 배워갖고 오니까 제가 신경을 크게 안 썼었고, 그다음에 1학년 때 수학도 이제 학교 진도 잘 따라가고 선생님한테 받는 평가도 뭐 이제 우수하다 이런 평가가 들려오니까 제가 큰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2학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습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이제 그런 쪽에 욕구가 없으면 뭐 굳이 막 푸시를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게 엄마인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몇 장씩 푸는 게 좋을지 뭐 몇 분씩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받고 이왕이면 제대로 잘 시작해 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성우 이제 할 일 있잖아. 밀크티 하고 독서로. 수학에 대해서 열정도 실력도 좋은 성호를 위해 엄마로서 무엇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라는데 과연 성호의 평소 학습 모습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학습지와 숙제를 하라는 엄마의 말에 방으로 들어와 숙제를 시작하는 성호. 학교 숙제인 독서록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치고 한 글자 쓰려는 순간 한자도 안 쓰고 저렇게 갑자기. 사실 자세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런 건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저는 요즘에 저자세 취하면은 이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엄청 저리거든요, 팔이. 지금은 안 하거든요. 팔 좀 한번 저려봐야. 그렇죠. 자세는 바르지 않아도 숙제는 열심히 하는 성호. 한참을 열심히 써내려가는 순간 들리는 노크 소리. 성우 똑바로 앉아서 해야지. 이거 다 했어, 이거. 다 했어? 네. 그럼 이제 밀크티 그냥 네. 바로 앉아서 네. 바로 앉아서 하는 거야? 네. 말도 참 잘 듣네요. 네. 관계가 참 좋아 보입니다. 누워서 숙제를 하는 성호를 보고도 크게 다그치거나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엄마. 성호도 그런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죠? 지금 하고 있는 태블릿 학습도 성호가 7살 때 먼저 하고 싶다고 엄마를 졸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집중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좋아하는 거는 막 강요하지 않아도 그쵸. 아이들이 이렇게 척척하니까 저런 부분들을 좀 칭찬을 해주면 아이가 기쁨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벌써 끝났어요. 근데 아까 수학을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더니 몇 개 안 하고 그냥 나가는데요? 이제 매일같이 그 태블릿 학습지로 이제 오늘의 학습은 매일매일 꾸준히 길지는 않은데 이제 그거는 하고 있고요. 학원에서 수학을 이미 1시간을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아직은 따로 풀리고 있지는 않아요. 뭐 틀린 게 보이진 않네요. 예, 너무 실력도 잘하고 좋아 있어요. 보입니다. 수학에 대한 열정과 흥미가 큰 성호. 학원에서 푸는 문제집도 거의 다 맞출 정도로 실력도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호의 실력이 오를수록 엄마의 고민도 함께 커져간다고 합니다. 아직은 아이 학습 관리 초보인 엄마. 엄마 나름대로 성호의 학습을 위해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다 했어요. 다 했어? 아이고, 그러면 우리 필사 잠깐만 할까? 네. 필사요?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쓰는 것 좀.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아이하고 같이 필사 잠깐 하려고요. 필사요? 아, 이게 제 취미인데 이게 아이한테 억지로 책을 읽히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좋은 글에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따라는 하기 때문에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면 책 내용을 다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어른하고 좀 달라서. 학년이 만약에 이제 고학년이라든지 중고등학생 정도라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학년은 글씨 연습일 네. 확률이 확률이 높죠. 높죠. 그렇죠. 네. 아이 학습 관리 초보로서 수다학 선생님들에게 부탁이 있다는 엄마.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아이 학습이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막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도 정말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성호 같은 아이를 이제 어떻게 돌봐주면 돌보고 학습을 지도해주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에 대한 실력도 흥미도 자신감도 넘치는 성호. 이런 성호를 위한 학습법과 엄마를 위한 특급 솔루션.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 성호와 어머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아, 어머님이 매력 있으시네요. 성호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저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핵심을 다 파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머님은 결국은 이제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서 본인이 초보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는지 이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성우가 보면 참 기특해요. 아이가 그 의욕도 많고요.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어머니께서도 이때까지 잘 지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머니께서 방법을 좀 잘 아셔가지고 차분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집안에서의 활동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뭐 8시까지 밖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안에서의 활동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적인 학원을 좀 줄여주시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 체크도 좀 해주시면서 이 학습 습관을 잡는 것이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욕은 굉장히 넘치는데 하루에 5문제를 푼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매일 좀 수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자세도 좀 봐주시고 학습 환경도 어떤지 봐주시면요. 성우 같은 경우에는 의욕이 높은 아이기 때문에 방향만 잘 잡아서 끌어주시면 정말 자기 네. 몫을 잘 하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호의 장래 희망이 수학자잖아요. 그래요. 뭐 이런 꿈을 가진 친구들도 여기 보기 쉽지 않은데
제가 또 이 수학 전문가분들 요즘 들어서 많이 만나잖아요. 이 친구 성우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수닥에 20년간 고정 출연하면서 이 친구가 수학자가 20년 후에 되는지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가출 카메라처럼. 증인이 되겠군요. 저는 그런 네. 각오가 돼 있어요. 방송국만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네. 건강하게 20년 앞으로 네. 20년 네, 잘해봅시다. 같이 지켜볼래요? 같이? 그래 당연히 그래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신 그거죠. 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어떻게든 학습 습관을 좀 잘 만들어가면 분명히 좀 가능성이 좀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학습지를 막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확한 실력을 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네. 특히 후행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만 이제 현행에서 좀 문제를 몇 문제 놓친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문제풀이 훈련이 좀 덜 돼서 나타난 모습이 그럴 아닐까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그런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성우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예, 현행 문제에서는 사실 부분적으로 덧셈이라든지 뺄셈이라든지 이런 작은 실수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약간 보완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4번, 7번. 이게 덧셈과 뺄셈을 다른 방법으로 연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맞고 하나 틀렸다는 건 계산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험 부족으로 보이고요. 20번도 사실 틀렸다고 좀 보긴 어려운데요. 이 문제에 친구에게 준 초콜릿을 묶고라는 부분, 이걸 묶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산식을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부분들, 혹은 네. 실수하는 부분들, 연습이 안 된 부분들만 잘 이렇게 조정해 준다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 올라와서 배우게 되는 이 바다 올림이라든지 바다 내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 조금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 모형이나 어떤 것을 통해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개념 학습을 좀 더 확실히 한 후에 아주 가벼운 연습 문제, 즉 쉬운 문제들 통해서 약간의 훈련을 덧붙여 준다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약간은 좀 더 어려운 것들의 과제를 주어서 이렇게 좀 더 시킨다면 어떤 사고력 부분, 문제 해결력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니까 취미처럼 이렇게 툭 던져주면서 한번 풀어보라고 간간히 그걸 원래 해야 될 건 해보고 하고 싶을 때 여가 날 때 한번 풀어보라고 주면은 이렇게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서 훨씬 실력을 키우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뭐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런 걸 말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밀어주고 관심도 좀 보여주고 하면은 아이의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일단 기본은 잘 다져져 있고 조금 취미 생활처럼 수학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취미라고 보기는 좀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성우가 성향은 어떻게 나왔나요, 선생님? 네, 우리 성우 보면 지금 이제 자기조절 영역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말하자면 지금 정서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정서적인 안정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학습 동기 또한 수학을 이렇게 잘하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걸로 봐서 순수한 학습 동기가 아주 높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묘하게 자율성이 좀 낮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본인이 학원을 막 다니고 싶다고 하긴 하는 거지만 네. 어쩌면 그 지적 욕구는 강한데 그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학원을 선택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어머니께서 좀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냥 단순히 학원에서 8시까지 있다 오면 다 했거니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일찍 6시까지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성우한테 맞게. 그래서 매일 수학을 한 30분 정도씩은 꾸준히 할 수 있게 어머니께서 좀 시간 안배를 해주시는 거죠. 그 뒤에 또 이제 월수금, 화목 이렇게 나누어서 독서하는 시간도 좀 월수금은 갖고 네. 또 화목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같이 책 읽은 내용으로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뭐 화목은 보드게임을 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도 수학에 대한 어떤 사고력 혹은 지적 호기심 이런 부분들을 높여주시고 좀 관리해 주신다면 성우는 진짜 수학을 네.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네요. 원래 그 수학자가 꿈이라고 그랬는데 네. 보니까 검사 결과도
수학하고 너무 잘 맞는 거잖아요. 네. 수학을 좋아하고. 부러워요. 혹시 그 개그맨도 검사가 되나요? 요즘 들어 의심이 돼가지고 나랑 잘 맞는 건지. 한번 네 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으러 그래요. 가겠습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할 아, 때가 네. 그나마 좀 빠른 빠른 때일지도 거예요? 모르니까 네. 한번 검사 받아봅시다. 네. 일단 계획을 좀 잘 짜주고 어떻게 하는지 잘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성호.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하고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구체적인 학습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뭐 문제 뭐 5문제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문제집을 푼다면 몇 장을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문제집을 한 권 좀 사셔가지고요. 매일 한 장, 뭐 2장 정도는 네. 꾸준하게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 시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기본 개념을 먼저 익히고 그다음 기본 문제 먼저 풀고 그다음 응용 문제 풀고 이 패턴을 반복을 해서 실력을 좀 쌓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고요. 지금 밖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할 필요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집에서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에 좀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 학습 습관을 잡되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성호가 호기심도 많고 의욕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시중에 보면은 수학 관련한 도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성호의 호기심 아니면 수학적 사고력, 상상력 이런 부분들을 좀 자극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엄마와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좀 계속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보드게임 같은 놀이도 좋고요. 또 필사 같은 경우도 엄마가 좋아하는 필사들 함께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조금 따분해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필사보다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보드게임이나 교구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부 욕심이나 이 지적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학습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약간은 조금 어려운 지금의 실력보다 약간 좀 더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 문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전제 조건은 현재 성호의 수준이 현행을 아직은 완벽하게 하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그런 문제를 한두 개씩 이렇게 던져주시면 성호가 더 재미있게 수학을 인식하기도 하고 공부도 더 흥미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단순한 연산 문제집이라든지 단순한 문제집만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은 또한 어떤 지루함을 동반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흥미를 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학습이라든지 혹은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 관련된 박물관이라든지 혹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걸 또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체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찾아보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성호 방에서 네. 큰 칠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등 뒤에 보였던. 예. 네. 아, 있었어요? 아, 역시 매눈이네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성호 바로 뒤에 막 글씨도 써져 있긴 네. 했는데 실제로 어머님이 학습에 활용을 하려고 사놓은 건 맞는데 활용을 아직까지 제대로 해보신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아빠가 칠판에다 수학 문제를 하나 적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은 그 문제를 이제 학교에서 생각해 와서 저녁에 풀이를 적어 놓고 저녁에 와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인상적이어서 저도 네.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선생님이 너무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내봤어요. 아, 네. 아직 안 되는 좋은 것 같아서. 방법이에요. 아, 그 문제도 쉽게 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생각하느냐고 학교 수업을 안 듣고 그것만 계속 고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성호 같은 경우는 네. 이 수학적인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약간 그 다양한 이 수학의 고수들을 좀 자주 만나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수학이네요. 바로 수학 중에서도 수학을 알려줄게. 요거를 제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나랑 맞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또 코너 PR을 또 이렇게 하고 참 홍보도 잘하고 수학을 좀 널리 알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 일단은 교육에서 초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 하시는 건데 이 초보이다 보면
방법을 다 알려드리면 일단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면 또 실패할 확률이 있거든요. 선생님, 어머니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고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성장하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을 이제 좀 문제도 틀리고 이런 경우에 오히려 다른 학생에 비해서 훨씬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 어머니가 그냥 오히려 좀 위로해 주시고 원래 공부라는 게 모르는 걸 찾아서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시면 우리 성호가 더 학습에 대해서 좀 넓게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어머니께서 지금 성호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한다 싶으면 어머니들이 너무 앞서서 뭐 좀 높은 단계, 아이한테 맞지 않는 높은 단계를 찾아다니시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뭐 영재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경시대회라든지 이렇게 막 노크를 해서 아이한테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가 오히려 좋아했던 수학을 더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3, 4학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체험 위주,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그런 경시대회나 영재원은 어머니께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는 그런 정도만 해도 성호는 이제 알아서 잘 쫓아갈 그런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아이와 함께하는 대화가 정말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학부모님께서 좀 아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이런 고민을 나누는 것이 아이에게도 또 학부모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하려는 자세를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처음 시작하려는 초보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죠. 주변 말에 현혹되는 거. 그러니까 이 학원 좋대, 네, 이거 네. 배워야 해. 이런 말들이 굉장히 현혹이 되시는데 우리 아이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도 있지만요. 성호에게 맞는 것도 있지만 그 성호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현혹되지 않는 그런 이제 교육 방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처럼 성호가 하고 싶다는 것에 좀 전폭적으로 지지도 해주시고 많은 지원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만 집에서의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집안에서의 학습 습관도 잡아주실 수 있는 노력하신다면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그렇게 큰 걱정이 아니고 진짜 100점짜리 엄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초등학교 2학년 성호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결정적 한방 정리해 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연습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현행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연습해서 채운다면 훨씬 재밌는 수학, 즐거운 수학 할 수 있을 겁니다. 학습 시간 늘리기.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학 활동으로요. 이 집에서의 학습 시간을 늘려주세요. 아이 중심 학습.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필사를 함께 하는 것보다 성호가 좋아하는 수학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같이 수학책을 본다든지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우리 성호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연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성호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호 어머님이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 이리 씨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나요? 일단 그 초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네.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 아버지들에게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도 뭐 결혼도 안 해가지고 뭐 아버지도 안 됐는데 뭐 경험이 아직. 있어야 뭐 얘기를 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거는 다 기억을 안 하셔도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어떤 같아요. 거요? 아이를 지도할 때는 네. 뭐 공부를 잘 알려주는 것보다도 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네네.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버지만 되면 돼요. 간단하네요. 다 배워놨으니까 이제. 아니, 너무 좋은 네. 얘기예요, 진짜. 아이를 교육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좀 주체적으로 막 해줘야 될 것 같은 욕심이 들기는 하죠.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주된 역할을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오늘 사연에서 본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올바른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독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과 수학 궁금증은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